그래서 내가 이제 송 작가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핵심 코어가 여기 7번에 있어요. 건진법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내가 이 얘기는 지난번 방송에도 했었죠? 네. 통일교 건물 빌딩 파는 데서 뽀찌 얻어먹으려다가 패싱당했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 당시에 그 재단 관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통일교는 그 안에 있는 사적 재단, 이게 총수라고 설명, 아무튼 교주 일가가 운영하는 사적 재단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데 그 재단 안에 있는 사람하고 건진법사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했었던 정황을 제가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시사저널에서 기사로 나왔습니다. 네. 자, 건진법사가 통일교 본부장이었던 윤아무개 씨와 대선 전후에 긴밀히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윤 씨는 20대 대선 기간부터 2023년까지 통일교의 대외활동 총괄을 하던 사람으로 건진법사와 함께 정치권, 금융권 연계 논의를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 씨의 휴대폰에서 검찰이 이 건진법사와 주고받은 금융권 해결 가능, 윤한홍 의원 연결, 이런 메시지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윤 씨는 건진법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논의에 산업은행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요. 건진법사는 윤한홍 의원이 금융권 문제 해결 가능이라고 연결 의사를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번 통일빌딩하고 맺혀져 있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된 거면 통일교 재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단 자체는 통일교로 돼 있지만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은 통일교와 전혀 무관한 재단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소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재단이 그 재단만 봤을 때는 통일교의 냄새가 1도 안 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단은 통일교에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재단이긴 하는데 통일교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그 재단이 갖고 있는 부동산과 뭐 동산들 안에서 마치 무상임대 같은 형태로 이거를 자기 것처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재산권에 대한 판매, 그러니까 통일교에 있는 자산이 팔려나간다고 하더라도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걸로 팔려나가지 않아요. 재단의 자산이 팔려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직접 재단이나 하늘궁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신임하는 그 재단을 관리하는 자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일종의 공공재단 형태로 해갖고 공익법인 형태로 해갖고 가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한 처분이 거기에 따라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위는 모두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문선명 교주가 죽고 나서 아들들 간에 일종의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찢기죠. 네, 그게 이게 찢어져 나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종의 이제 분열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싸움 끝에 전 부인하고 막내 아들하고 이제 전 부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미망인 그분이 지금은 이제 사실상의 그 지도자가 된 상태에서 한학자 그 총재가 지도자가 된 상태에서 그 아들들이 이제 아들들이 나눠져 갖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단에 있는 자산들을 일종의 서로 이게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져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각자 이제 자기 소속돼 있는 자산들을 정리하려고들 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요 시기 때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아베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통일교의 연결고리 배후가 있다라는 게 있으면서 통일교 재단 사실 일본에서 거의 해체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실제로 재판에서 통일교가 졌어요. 물론 통일교가 항소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 많이 들어올 때는 1조 원 이상의 헌금이 일본 안에서 매년
송금이 됐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각 지점장들이나 유수한 사람들이 진짜 송금을 안 하고 이 여행백에다 가방으로 들고 들어와 가지고 국내로 갖고 들어올 정도로 돈이 좀 붕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통일교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하기 위한 작업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고 이에 관한 일종의 정치적 협상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교에 접근했던 사람이 건진법사였어요. 그래서 이 건진법사 입장에서도 그 사줄 수가 없어. 막 용평 리조트나 거기 있는 부지나 뭐 리조트 단지 이런 건 뭐 2조, 3조 막 이래요. 덩어리가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법적으로 팔려고 하면 경기가 없으니까 매수자도 나서지 않을 뿐더러 그 엄청난 부동산을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 안 하고 사들이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통일교 부동산 등치는 통일교 말고는 못 산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빚으로 갖고 쉽게 말해서 부채로 갖고 이거를 뺀 다음에 부채를 안겨 갖고 파는 방식으로 던지는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해결한다고 저거 얘기를 갔겠죠. 윤한홍이 통해갖고 금융권에다 얘기했으면 아마도 뭐 산업은행을 통하든 아니면 국내 시중은행을 통하든 어떤 방식으로 특혜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남의 그 통일빌딩 팔릴 때 그 당시에 돌았던 이상한 거래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0억짜리 뭐 500억에 파는데 그중에 450억을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억만 가지면 1000억짜리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지. 근데 이 450억, 90%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은행이 아니에요. 그럼 개인이야. 개인이 그만큼 돈이 있다고요? 개인이 그만큼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한테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죠. 이게 뭐냐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담보를 해갖고 거기에다가 무슨 은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정을 얼마를 했고 돈을 얼마를 빌려주는 감정을 어떻게 쳤는지 계산서가 쫙 빠져버리잖아. 그럼 이 계산서가 나오면 어떻게 돼? 나중에 특혜 대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제3자인 누구한테 빌려주면서 제3자 담보로 받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땅 주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 땅을 보증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3자 담보로 받아서 부채를 주는 거고 그거를 같이 매수자한테 안기는 겁니다. 요런 방식으로 판매하는 이상한 부동산 큰 거래들이 요 시기 때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이게 대부분 종교재단 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직접적으로 통일교 무슨 재단이 자기 갖고 있는 소유한 부동산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뭐 모모모 씨가 대출을 받는데 거기에 담보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대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채하고 그거를 개인한테 떠안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부채를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중간고리가 끊어지거든요. 요런 방식으로 토지를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중요한 건 대선 기간 중에 건진법사가 요렇게 접근을 한 건 맞는데 통일교 측하고 이 거래는 성사가 안 됐어요. 시간이 조급해서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래도 그 돈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은행이나 그거를 매수해야 되는 업체 측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게 됐을 거고 그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 금액이 넘으면 이 토지나 이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허가를 해야 되는 현재 부동산 법이 아마도 그걸 발목을 잡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을 또 바꾸려고. 그래서 그 법이 33일 동안 사라졌던 게 오세훈 시장 때의 그 시기였고, 초보제. 그때 1,720억의 통일교의
평화빌딩이 강남에는 평화빌딩이 팔렸다. 극적으로 팔렸다는 거죠. 30년을 못 팔던 거를. 아마 그 거래가 그거 하나뿐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세훈하고 통일교하고도 뭔가 있는 건가? 뭐 오세훈 입장에서야 건진법사가 얘기하면 안 들을 수 없었을 거고, 오세훈이 뭔 힘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연민복지대잔 얘기도 나오고, 여기도 가장 대표적인 김건희, 윤석열 내지는 이 종교단체들이 연루돼 갖고 만든 그런 재단 아니겠습니까? 여기 연민복지대 돈 가장 많이 냈던 애가 여기 평택에 있다가 그 해운사 갑자기 최순실 사업 이후에 갑자기 10조 원대 해운사로 퍼 올라왔던 그 회사인 거고, 이 돈 관리했던 게 윤모 그 세무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민복지재단 자체가 나는 김건희와 어떤 건진법사의 합작. 윤우진. 응, 그렇지. 윤우진이 거기에서 우리 대진이 형 우진이. 우진이가 이게 그 윤석열이랑 친한. 이 연민복지대잔의 재단 그 자금 관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현동도 그렇고 이런 애들하고 윤석열하고 공동 어떤 사업체로 연관돼 있었는데, 아마 이 업체가 나서가지고 이 연민복지대단이 나서가고 통일교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동산이나 돈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싶은데, 아무튼 그 당시엔 실패했었다. 이게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야, 씨. 저쪽은 안 썩은 애들이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인 애는 없어? 상식인 애는 한 명도 없는 거야? 상식인 애는 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것 같지만 저쪽 안에서는 이게 인재야. 응? 이런 썩어 있는 애들이 인재인 거지. 그러니까 이종호나 건진이나 이런 이권 청탁에 받고 이런 그 꼼수에 강한 애들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인재인 거예요. 왜? 일거리를 만들어 와야 이걸 해주고 돈을 벌거든. 건수가 생긴다. 그러니까 계속. 사기꾼이 사실은 동업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가 직접 사기를 못 치니까 이런 사기 건수 내지는 이런 특혜 건수를 만들어 오는 놈이 동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 무속 정치권의 3자 커넥션을 정조준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참 어려울 겁니다.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냥 적절한 선에서 꼬리 자르게 하고 또 묻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냥 검찰이? 건진만 그냥 치는 거지 뭐. 그래서 건진이 따져놓고 뭐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멘탈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진을 집중적으로 파서 건진을 제2의 명태균으로 만들어야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아니, 건진이 왜 멘탈이 약하다고 단정 지으세요? 그 멘탈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수십 년간 나쁜 짓 하고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벗겨요? 멘탈이 약한 사람이?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카들 일 봐주는 거나, 뭐, 주변 만나고 있는 거나, 그리고 또 그분하고 이제 교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요새도 몇 번 보는데. 잠깐만, 요새도 봐요? 네, 요새도 봅니다. 송 작가님 가뜩이나 외모도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오해받는다고.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안 오지. 그래! 이게 다 쇠옷 때문에 안 오는 거야! 이게 다 잠입 취재 같은 거야. 에이. 이런 외모여야만 걔들이 믿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오죠. 아무튼 그래서 요즘 건진법사가 조카랑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술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 건진법사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마치 명태균 털듯이 자택에서 5천만 원 다발에 신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용돈이거든요. 지금 5천만 원 해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예. 요만큼이네. 자꾸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 그래갖고 뭐 대단한 게 나타난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여기저기 받은 돈들 배달하던 과정 중에 부스러기 떨어져갖고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현금으로 놨던 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은신처에서 1억 6,500만 원의 현금이 발견이 됐는데 일부는 신권 밀봉 상태로 출처가 불명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국은행 측 그 관계자에 따르면 신권이 밀봉된 상태는 거의 이례적인 상황이래요. 유통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대요, 거의. 근데 건지는 기도비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고 하면 은행장이 합의하는 하에서 은행장이 한국은행에서 포장된 상태로 5천만 원짜리 다발을 갖다 줘야 됩니다. 배달해줘요, 배달. 그렇죠. 배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례적인 상황인 건데 기도비로 1억 받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양반이 손대는 거는 조 단위 미만은 손을 안 대.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말 그대로 부스러기에 불과하고 현금을 찾은 거에 불과해. 근데 왜 이게 나오느냐? 이런 돈이 나왔으면 발음 정확히 하시래요. 조 단위가 뭐예요? 조 단위가. 그러니까 아무튼 안 오죠. 다세오 때문이야. 에이, 진짜. 왜 다 내 탓이야? 아무튼 이런 정도의 돈이 나왔으면 계좌를 털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계좌를. 그러면 더 어마어마한 구석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래. 진짜. 그런 면에서 이거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건진 거 관련해서만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익히 뉴탐사 취재 보도에도 지난 그 2년 몇 개월간 쫙 봐온 바에 의하면 건진이 이 정도다? 다른 쪽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거예요.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까지 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 그렇죠. 거야. 이 정도 가려고 치면 최소한 저쪽한테 약점을 잡히지 않은 사람. 세력이어야 돼요. 근데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요. 그쪽에 원래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몸을 담그고 발을 담근 지 시간이 지나면은 어쩔 수 없이 그쪽 인맥이 생겨버리잖아요. 저도 생기잖아요. 스며들어가지고.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태균도 그렇고 건진도 그렇고 그 사람 하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얘가 뚜껑이 따져버렸을 때 그 윗선에 줄이 다 버리면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뭐 중간에 기도값 1억 받고 집안에 현금 1억 있는 거, 1억 6천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규모야. 그러니까 집안에 어떻게 집에 1억 6천이 있어? 기도값으로 1억 6천을 받아 이러는데 걔네들은 왜 그런 거에 놀라지? 그렇죠. 그냥 쓰려고 좀 뽑아놨나 보지 돈 좀.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내 돈으로 건물 얻어가지고 그 안에 노트북으로 댓글 부대 쫙 깔고 네트워크 부대 다 깔고 아름아름으로 지들이 아는 종교계 인사들 누가 김건희가 부른다 그래갖고 종교계 인사들이 쪼르르 와갖고 다 하겠어요. 다 이런 거 섭외해주고 그때는 김건희 힘이 덜 할 때니까 연결해주고 뒤에서 뒤봐준 사람이 건진법사인 거고. 실제 실무적으로 제갈공명처럼 안에 숨어갖고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하고 요건 이렇게 대응하고 언론 대응부터 조직 관리까지 이런 거 다 해준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명태균이었다는 거예요. 여론 조작하고. 네. 그래서 이 모든 스킬들이 이번에 다 드러났고 거기에 종사하던 애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들이 다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이번에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 이런 애들을 척결한다고 해서 이 세력이 뭐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네. 건진이나 명태균을 처벌한다고 해서 이 세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뿌리까지 못 캐낸다고 하면 최소한 잎사귀를 도려내고 다시 뿌리가 올라와서 새잎이 자라는 거를 감시하고 막아야 돼요. 그래서 뿌리까지 발본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 자꾸 드러난 현상밖에 우리는 모르니까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씩 밑바닥을 파고하다 보니까 그 현상이 이제서야 이해가 완벽하게 되는 더 부분들이 웃기는 있어요. 거는 이 뿌리가 다 연결이 돼 있네. 그러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최혜병에서 도이치모터스가 나올 줄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우리 정말 저는 그랬거든요. 정치를 모를 때 이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됐으니까 끝났어 이랬거든요. 예. 박근혜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제 이 새끼 니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안 죽더라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순진했던 거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같이 싸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끝났어가 아니고 이 새끼들 기다려!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같이 싸울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서부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밭이 있어도 이거 동네 사람들이랑 이거 빨리 베야 되겠다 하면 절대 그 밭은 베어지지 않습니다. 나달이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야, 안 되겠다. 이대로 썩으니까 나라도 해갖고 추수해야겠다 했을 때만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해주겠지 또는 야 사람들 모일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큰일 난다. 그냥 내가 내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뽑아버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동네 개울 하천이나 팔라고 삽 들고 나왔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짓게 생겼어요. 지금 이주세로 가게 되면. 하지만 맞아. 난 진짜 산만 들고 나오랬잖아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같이 경부고속도로를 다져줄 수천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은 50일 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